LINK 브이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tch v13nhdyodxq 제 이름은 켈리 마틴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긴 겨울 같았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든 일이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끔 불량품이라고까지 하더군요. 눈물 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나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봄이 것 같았어요. 한겨울의 그 이유는 조산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축하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에 대해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뢰합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인지 아니면 아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DNA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돼. 도대체 쟤들은 분명히 내 자식이야. 내가 방금 낳았는데도 내 자식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바람 피운 적도 말할 수 없으니까 가겠어. 확인하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요? 의사와 조산사는 남편의 이런 행동에 놀랐습니다. 전례 없는 출산 드라마일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우리가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불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아이를 낳은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남성 불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게다가 내가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출생 직후에 DNA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검사를 하면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 내 아이인 것만 확인되면 이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사랑하고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박사님 이것으로 검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그는 비닐봉지에 칫솔을 꺼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도 의아해하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마틴 부인 의사의 뜻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람을 피우면 체포되지만 나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내 남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뒤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의사가 남편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 웃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99%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얼굴을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아기가 아닌 줄 알았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건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야.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여자지만 난 착한 남자니까 무시할 테니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손주를 만나러 온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흥얼거리며 병동을 나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사람은 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중얼거리고 퇴원하고 집에 가니 남편은 없고 싸늘한 분위기만이 맴돌았다. 공기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요. 남편의 소지품을 살펴보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돌아와서 물건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필요한 것만 가져갔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칫솔을 가져가서 다시 테스트하고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어쨌든 2주 안에 실제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댁에 전화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해서 기쁘다. 그들은 심지어 손자를 낳아준 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했다는 뜻이다. 즉, 그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기억했을 뿐인데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때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며 이제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 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 자주 교류합니다. 내가 신경 쓰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행동이 불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남자가 나한테 불량품이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면 나도 생각해 볼 있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고 2주 동안 아이와 계속 살았다. 답답함을 느끼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증명서에 적힌 결과가 아이가 있을 확률이 99.9%였기 때문이에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건네준 샘플은 가짜였어요.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는지, 더 중요하게는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임이 뻔한데 왜 그가 다른 여자가 부모 역할을 거부했는지 연구실 결과를 볼 때마다 끔찍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남편,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두고 떠난 남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 내 아기를 안아주었다. 각오해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복수하다.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퇴원하자마자 다른 여자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형사에게 남편의 불륜 조사와 DNA 검사를 부탁한 덕분에 나는 그 여자의 아파트를 알아볼 수 있었고 거기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경비도 없이 잘 지어진 아파트처럼 그냥 주택단지 같았어요. 덕분에 여자의 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초인종을 성공적으로 눌렀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문이 열렸고 그녀는 뭔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빌 마틴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여기에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고 작은아라고 말하고 나를 의기양양하게 바라봤다. 나는 그녀의 조롱하는 얼굴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 여자가 아닌 남편과 거래를 하고 있다. 맞다. 당신은 그 사람과 이혼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그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울 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바람 피운 남자의 아이를 낳을 정도로 피부가 두꺼워요. 그 사람과 얘기해야 해요. 남편을 여기로 데려와야. 얘기가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같다는 건 말 그대로 내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문 앞에서 소리 지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뒤에서 소리치더니 엉성한 옷을 입은 남편이 나왔다. 어떻게 저런 엉성한 남자와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냐. 무슨 일이냐. 부인이 여기 있다. 내 집에 들이닥쳤다니 무섭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무섭다. 그녀 등 뒤에. 했지만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다. 그녀는 정말 나쁜 년이다. 이곳을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나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서 형사를 고용했다. 내가 집을 나가서 2주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걸 알았으니 결국 내가 바람 피운 게 분명해.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막 사귄 지 2주 됐으니 바람 피우지 않았어. 알았어.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당신이 실제로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과 이혼할 테니 내가 누구와 데이트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것도 변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고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도 DNA 검사 결과 표본이 내 아이가 아닐 확률이 99.9%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요청했습니까? 칫솔이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글쎄요. 이상하네요. 병원에서 집에 때 당신의 칫솔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칫솔로 다시 테스트해보니 손에 있는 테스트 결과로 뺨을 때렸어요. 바로 보이시죠? 99.9% 당신 아기예요. 난 당신을 속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당신도 그것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보통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검사를 하면 좋아할 텐데요. 왜 그렇죠? 희은 뭔가 이상한 행동이 있어서 검사를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넌 나보다 더 이상하게 행동했어. 나 임신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그런 말을 하고 집에서 가출했을 때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요점은 당신이 나를 속이고 위장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추측일 뿐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제대로 테스트된 방법이고 너는 다른 여자와 동거해왔어. 너는 그 여자와 데이트한 지 몇 주밖에 안 됐고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어. 방법이 없어. 아주 멍청한 여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연구 결과와 수사 보고서를 뺨을 때리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채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을 낭비한 것은 그의 다른 여자 메리 앨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나와 1년 동안 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임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녀가 그를 자기 안에 둔 승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웃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너희들이 1년 동안 데이트하고 있었어? 안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DNA 검사에 칫솔을 사용하셨나요? 숨길 필요가 없군요. 이제 그것은 분명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해줄게. 우리 잘 이혼하고 있는데도 숨겨지면 불편할 것 같지 않아? 그럼 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할 테지만 비난하지 마. 난 모르겠어. 이런 작은 일로 남을 탓하진 않겠지. 좀 그럴래. 가치관의 차이는 알겠으나 일단은 탓하지 않을게. 그때 내가 칫솔은 그 사람 것이었지. 이 사람 말이지. 그래, 그 사람 칫솔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준비는 잘했고 나를 없애고 이혼하려고 그 사람 칫솔도 준비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부정한 거야. 그런 짓을 했었지. 뭐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속일 수 있어. 아니 마음껏 놀아도 돼. 우리 둘 다 자유롭다는. 가도 괜찮아. 난 그렇지 않아. 놀고 싶지만 사기꾼이랑 계속 있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이혼해줄게.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해줘. 집에 가는 길에 시의회에 제출할 테니까 할래? 지금 당장 서명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더 이상 친족이 될 수 없다는 건 맞죠? 우리는 이혼할 수 있어요. 응, 우리 남편은 행복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그 여자도 서류에 서명하고 후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잘 끝내줬어. 이제 우리 이혼했어. 기쁘다. 그래 나도 기쁘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졌으니까 그런 싸구려 장난을 치는 대신 그냥 이혼을 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혼했는데 둘이 어디서 만나는지 사실을 말해줄 수 있나요? 1년 전이어서 저는 아직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글쎄요. 당신은 생리를 할 때마다 생리를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임신해서 점점 집에 지겨워졌는데 그때 SNS로 만났는데 너도 남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SNS면 쉽게 할 수 있어. 고마워. 남자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지킬게. 참고로 너희들은 앞으로 결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빌지. 그래. 우리 이제부터 행복할 테니 너도 행복하길 바래. 너도 그러길 바랄게. 나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와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혼 서명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아파트를 떠난 후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곧 나는 웃으며 말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기가 복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당황하여 전화했습니다. 이봐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이혼했다는 뜻이야. 그만 좀 말해줄 수 있니? 닥쳐. 내가 묻고. 건와. 낯선 사람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니 상식에 의문이 들게 만든다. 하기 싫다. 변호사한테서 편지를 받았어. 그래. 그리고 이 보상이 도대체 뭐야? D 보상이야. 당신이 나한테 바람을 피웠고 내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었나요? 바람 피웠는데 바람 피웠던 사실을 폭로했고 여자친구가 너무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혼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날 서명을 했으니 아직 정식으로 이혼한 건 하더군요. 너희들이 1년 동안 사귄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걸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그날 녹음했어. 뭐야 너 말대로 그날 널 원망하지 않았어. 그냥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왜 넌 도대체? 당신이 나를 속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녀는 당신이 결혼했고 당신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보상금을 받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 아니. 왜 그녀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을 때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자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꽤 무자비한 여자입니다. 26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큰 돈을 낼 수 있었다면 애초에 남의 남편을 빼앗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텐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농담하는. 그 사람 완전 잘못한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양육비는 한 번에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단 말인가. 할부로 줘도 상관없어. 그리고 난 매달 월급을 받아요. 중간에 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게 될 거예요. 아이가 불쌍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니까 계속. 나온 검사 결과가 맞다고 계속 말할 겁니까? 그만 아니면 사기죄로 찾아갈게요.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릴게요. 실제로는 귀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에 따라 귀하의 자녀로 간주되므로 아기에게 청바지가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청바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불하되 한 번에 지불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의 월급을 압류할 것입니다. 내 월급을 보면 귀하가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군요. 지불할 것이지만 결코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면 당신이 정말 끔찍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내면 당신과 끝장낼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 일로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등을 찔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야.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거야 대답해 줘. 빌은 원래 소심한 놈이야. 이런 위협이 효과적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그도 겪어봐야 할 일이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곧 어디에서 돈을 빌려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불했지만 그 작품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폭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탄이 성공적으로 터졌어.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연락했는데 예상대로 실망스러운. 들려왔어. 안녕. 꽤 유쾌한 것 같아. 그래 실망한 것 같구나.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메리가 해고됐어. 와우 그랬어.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불륜 같은 사소한 일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불륜일 뿐인지 요즘은 하는 일이라고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불륜이 폭로됐는데 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자기만 해고된 걸까? 바람피운 상대는 나야. 그렇지 그래 너야. 그래서 문제야. 무슨 말이야. 그 사람 출판사에 일하지 않나? 응 그 회사의 모회사가 누군지 어떤 모회사인지 알아? 아니야 아버지 회사야. 뭐야 장난이야. 잊어버린 게 사실인데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사장이시고 아버지 회사는 출판사를 포함해 자회사가 많다고. 아버지에게 이혼 이유를 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일하는 곳을 알고 해고했다고 하기보다는 잘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순진하지 않습니까? 형사보고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해고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했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별거 아니야. 결국 그 출판사에 들어갔으니 그럼 다른 출판사에 취직하면 되지. 회사는 안 되겠니? 그 사람 어려서 그만큼 활력이 넘치지 않나. 안타깝지 않나. 아니 남들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다음은 네 차례겠지. 회사는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일하는 곳도 우리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이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양육비를 한꺼번에 갚고 나서 빚이 많아요. 해고됐어. 상관없어. 내 잘못이야. 목을 조심해야 해. 그녀를 해고하는 것보다 너를 해고하는 것이 훨씬 쉬울 거야. 아니 사과해. 제발 지금 사과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어. 지옥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짓을 한 사람은 내 말대로 청구서가 며칠 뒤에 종료됐어. 아마 우리 집에 들이닥쳐
피가 끓어올랐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잔인해. 고마워. 나 실직자인데 나한테도 막대한 빚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 아이를 버렸고 심지어 당신 아이의 DNA 검사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이만큼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모퉁이로 몰아넣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신은 들어본 적도 없는 멍청한 부모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그거면 괜찮을 것 같아. 나 대기업 사장이랑 같이 있는데 네 편은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한테 이런 짓 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정말 너야. 나한테 그런 짓 한 걸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짓을 하는 것보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게 빚이 너무 많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감당할 수 없어. 새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 꼭 후회하게 해줄게. 기다려봐. 그 사람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지만 며칠 후 내가 식료품을 가져가는 동안 그 사람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장을 보고 집 안에서 그는 차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이를 집에 데려오려고 했을 때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드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유괴임을 알아차렸지만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찰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셨고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힌 빌은 자신이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방금 제 아이를 데려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식이라도 전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데려갔죠. 나는 단지 아이를 되찾기 위해 거기에 갔을. 그는 경찰에게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그는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러 경찰서에 갔는데 청구서의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차분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사악한 범죄자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요? 왜 이러는 건지. 당신이 나를 해고했기 때문인데 내 아이를 데려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 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문제지.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저들은 옳습니다. 내 아이 실험실 결과가 내 아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어. 내가 내 직장과 여자친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너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걸 시작한 건 너니까 내 잘못은 아니야. 뭐 이기적인 말.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혼할 때 보상금은 제대로 줬는데 아직도 우리를 괴롭게 하니 너도. 너 바람 피워서 해고됐어. 경찰 중단된 무의미한 말을 듣고 있는 경찰관은 이 남자가 정말 당신 남편인가? 아니 낯선 사람이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다.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빼앗아 갔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그 아이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있다는 겁니까? 태어난 이후로 그 아이를 안아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검사에서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증명됐어요. 아, 그때 내가 요구한 재검사의 실험실 결과를 조작하는 게 역겨웠는데 내 아이를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방에 뭔가를 넣었더니 실험실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이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종료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를 납치범으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DNA 식별 양식이고 이것은 경찰관이 이 말을 본 사람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양육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문서를 돌려줬고 내 아이였을 때 실험실 테스트가 거짓이었다고 얼마나 비겁하게 말했는지 수갑을 채웠어요. 그 여자의 함정이었죠. 그는 지옥을 일으키고 구금되었지만 더 큰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가 내 아이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입니다. 구금되어 그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그에게 왔고 그는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그의 전처가 너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분노를 불러일으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리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자와 함께 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미래의 당신이 그를 매우 사랑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 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더해 징역형이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화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후 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도 있어서 빚이 엄청났지만 사건이 기각된 후에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어 새 일자리를 만나요.